자, 어디를 피시냐면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등기 청구권에 관련된 사례 문제고 쉽게 나오면 단답식 문제고 반반이에요. 어느 파트가 어려운 문제 나올지 쉬운 문제 반반이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 우리가 정신이 없거나 지문이 길다 보면. 하지만 쉬운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자, 쉬운 문제 나오면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312쪽에 객체, 대상, 어느 부동산을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냐. 여기 단답시면 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히 적어보면 취득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란 뭐 타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부동산, 내 부동산도 20년 점유하면 취득시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내 부동산이죠. 왜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요? 내가 내 부동산이지만 소유권 입증이 곤란할 때 그땐 나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야 주장할 수도 있다. 말을 표현하자면 취득시 대상이 있는 부동산이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공유 지분이요. 공유 지분. 뭐 공유 지분 3분의 1 이런 공유 지분만도 취득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공유 지분을 취득시 하려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지. 내가 공유 지분 3분의 1을 취득한다. 3분의 1쪽만 점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유물 전부를 점유했을 때 그나마 공유 지분도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부동산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만도 부동산의 전부 일부만도 취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한 필지 1000평짜리 땅에서 내가 300평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일부를 취득할 때는 이 일부를 먼저 뭐 해야 된다? 먼저 분할해서 새로운 필지를 만들어서 집어를 붙인 다음에 별필지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 비로소 취득시효를 주장해야지. 그냥 안 되고 또 일부를 취득할 때는 일부가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임야 3000평짜리가 한 필지인데 남의 땅 3000평 중에서 그 300평까지는 개간이 되어 있어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과선이 읽어져 있고 담장이 쳐져 있고 이렇게 구별된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일부는 어디에 일부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20년짜리 우리 20년짜리 뭐라 불러요? 남의 땅도 몇 년 점유하면 20년. 그걸 20년 점유하고 점유 취득시효 20년. 이것만 일부에 가능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표제부에 등기된 전부. 항상 전부를 취득시효해야지. 등기부 취득시효가 일부에 인정된다는 말은 없고 20년짜리만 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국공유지요. 국공유지도 원칙은 취득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국공유지 그러면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이것은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행정재산은 국민이 20년 점유했다고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공공용지, 예를 들면 도로부지, 하천부지, 공원부지, 지리산 공원부지, 박물관 부지, 서울역교 부지, 관공서 부지, 그러면 20년 점유했다 취득되는 거 아니다. 하지만 행정재산이 아닌 무슨 재산은? 일반 재산은.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보존재산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그럼 20년 점유하면 취득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취득하는 거죠. 여기 간단하지만 좀 봐주시고 여기 좀 읽어주셔야 돼. 시험은 여기가 나오고 두 번째 제가 또 간단하지만 어디를 또 체크했냐 314쪽에 2번에 점유의 기산점 별표 하나 쳤을 거야. 기산점 314쪽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기산점 시효 기산점 간단한 것들이 나와요. 이거 시효 기산점 몇 년부터 점유를 시작했다 주장하는 점. 이 기산점이 있어야지 만료하는 점이 있는 거야. 판사님 이 땅은 제 땅이 아니지만 제 땅인 줄 알고 내 소유여서 제 땅인 줄 알고 1999년부터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몇 년에 완성되는 거야?
2019년에 완성되는 거고, 제가 1997년부터 점유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2017년에 완성되는 거고, 맨 처음 점유를 시작했던 점, 시효 기산점이라 불러요. 시효 기산점은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점유자가 원칙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이 한 번도 없다면, 한 번도 이 점유한 토지에 등기부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 97년이건 2017년이건 2021년이건 한 번도 소유자 명의가 안 바뀌어, 등기부상 바뀐 적이 없다면, 이때는 점유자가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 점유자는 소유자 명의 변경이 한 번도 없다면 점유자는 현 시점에서 2021년에서 역산하여 20년 전에 점유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예를 들어가면 자세히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어디 갈 것이냐. 일단 어디를 좀 볼 거냐면 315쪽에 취득시 효과 얘기 중에서 다른 건 크게 필요 없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나올 확률인데 바로 하죠. 여기 너무 교과서가 너무 상세해요. 여기 교재 318쪽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골라봐라. 이 넓은 파트에서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당신은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만 찍으라면 저는 318쪽에 쟁점 1번. 그 도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거의 이 문제라 봐야 돼. 이거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제 85점, 90점짜리 문제 돼버리는 거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 정도 수준 갖고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 줘요. 이거 정리하고, 사례 문제, 판례 문제 2개만 더 정리할 거예요. 자, 20년이 완성됐다. 그걸 취득시가 완성됐다 불러요.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점유해서 드디어 20년이 시효가 완성됐다 불러. 완성됐다. 완성됐다면 단 뭐하라? 단 등기하라. 그러면 20년이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내 20년 점유해서 20년이 완성된 순간 점유자가 얻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등기청권이에요? 등기청권 얻는 거야. 등기가 안 나면 얻을 수가 없어요. 등기청권 얻는 거야. 그런데 20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 청권이 아니다. 따라서 20년 완성에 따른 등기청권이 채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권리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이게 물권 청권 같으면 이 세상 뭐든 다 쫓아다 취득시 다 주장할 수 있어. 채권적이기 때문에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등기 청구해야지. 완성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는 취득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약하게 인정하겠다.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적인데 이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여기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그런데 자, 기본 강의 때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내 땅인 줄 알고 내 과수원 읽어서 오랫동안 농사 졌는데 어느 날 측량했더니 과수원 3,000평 중에서 300평이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더라. 그래서 그 땅 주인 만나서 내 취득시효장에 등기 내려고 그래.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시효 완성 전에 20년이 진행되는 거야. 내가 그럼 내 땅인 줄 알고 여기를 개간해서 뭐 다 내 땅인 줄 알고 개간한 거야. 임야를. 그래서 울타리 치고 철조망 치고 과수나무 심은 것이 지금부터 97년도야. 근데 2020년에 측량했더니 내 땅이 아닌 게 밝혀 일부가. 그럼 내가 97년 점유했다면 2020년이면 23년이 됐네. 근데 시효 완성 전에 내가 97년부터 점유를 시작했는데 이게 2017년이 되기 전에 그때가 등기를 떼어봤더니 옆집에 등을 떼어봤더니 소유자에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등기부 그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이 계속 되고 있어. 소유자 계속 바뀌고 있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정으로 계속 소유가 넘어가고 있어. 변경되었다면 취득시효를 20년을 중단하거나 정지하는 것도 중단 정지가 아니다. 중단 정지가 아니라는 거야.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부상 땅이 이렇게 점유했는데 전부 내 땅인 줄 알고 97년에 이거 개간했어요. 내 이마였거든. 그 과서를 읽었는데 이만큼이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진 거야. 이 땅이. 근데 등을 떼어봤더니, 등을 청구해야 되잖아. 등을 떼어봤더니 97년도에는 소유자가 갑이었어. 근데 여기에 이 땅이, 이렇게 땅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예를 들면 2005년에 을한테 넘어갔어. 그러더니 다시 2010년에 병한테 넘어갔어. 그러더니 또 2015년에 정한테 넘어갔어. 현재 2010년이야. 2020년이야. 현재까지는 정의 소유자야. 그럼 내가 20년 완성되는 게 2017년이잖아. 2017년 전에 등기 소유자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 바뀌고 있어. 내가 점유할 땅의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었죠. 현재 완성시킨 다음에 봤더니 소유자 누구야? 정이었죠. 이 소유자 바뀌고 있어. 이 소유자 바뀌는 것은 20년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이 정지시킨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중단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최종 소유자, 여기서 최종 소유자 누구예요? 정에게 쫓아가서 20년 취득시 정하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야. 내가 내 땅인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등기부 떼어볼 일은 없잖아. 바뀌었다면 을이건 병이건 저기 나타나 땅 달라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누구한테도 20년 땅 달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인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등기부 떼어볼 일이 없잖아. 난 알 수가 없는 거야. 땅 달라는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았어.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완성 소유자한테 등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시효, 20년 시효, 완성 당시, 완성 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죠, 그럼, 당연히. 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자에게, 소유자에게 쫓아가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20년 완성 당시, 정을 얘기하는 정, 완성 당시 이 등기 소유자가,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2017년에 완성시켰어요. 20년 된 거야. 그 2020년에 측량할 때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등기 떼어봤어. 내 필지가 25, 여기 26번지야. 그러니까 얘는 이 전부 다 25번지를 알고 있었던 거지. 사실 26번지인데 일부는. 그래서 등기 떼어봤더니 얘야. 완성한 소유자가 정. 근데 얘가 이름이 정불호예요, 정불호. 등기에서 정불호라는 거죠, 정불호. 뭐의 줄임말? 그렇고. 얘가 얘 땅 위조문 통해서 등기 내네요. 현재 명의자가.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서 판결받아서 등기 났어, 이렇게. 등기 났어. 여기 점유자 A라 칩시다. 등기 나면 얘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돼요?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요. 내 앞에 등기가 현재 명의자가 무효인 등기잖아. 걔를 상대로 등기 나봤자 이 등기도 무효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거 더한 일도 나 A가 정의 소유자인 줄 알고 매매해서 매매된 거 5억 치렀어. 얘 불확한지 모르고 치러 등기 나더라도 소유권 취득돼 안 돼. 공신력 없잖아요. 무효인 등기 밑거래하는 사람들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데 매매대금 치는 사람들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은 취득시가 대단하다고 소유권 취득이 되겠어요? 잔금 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이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무효인 등기라면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 얻을 수 없어요. 완성나지 이 토지가 내 땅이 아니게 밝혀졌는데 이 토지가 토지 대장에 봤더니 26번지야. 내 토지 25번지인데 300평이 26번지였던 거야. 내 땅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저 토지가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부가 없어. 등기부가 없을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대한민국 모든 대장에 필지를 다 등록해. 필지 대장에. 그건 직권주의야. 직권주의. 등기는 신청주의야. 토지소유자 대장 떼어가서 보존이 신청해서 등기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모든 토지 건물이 다 등기 당연히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등기를 신청 안 했어요, 얘가. 미등 부동산이라면 이때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대장을 떼어서 대장상 소유자를 대신해서 보존 등기를 개설시켜 등기를 만들어주고 등기를 청구해야지.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자, 세 번째, 시효 완성된 후에. 공부는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쉬운 공부가 없어. 어떤 공부도 공부는 쉬운 공부가 없어. 응? 다 공부는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응? 인간의 희노애락을 봐야 돼, 모든 공부는. 응? 어떤 때는 또 점수 잘 나면 막 또 괜히 좋아, 마음이 막 될 것 같아. 며칠 놀고 나면 불안해 죽겠어, 갑자기. 안 될 것 같아. 그걸 몇 번을 극복해야 돼, 스스로를. 그래서 공부를 통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야. 보시죠.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면 2017년 후에, 2017년 완성됐어요. 등기에 넘어갔어. 자, 그 완성 당시는 만약에 얘가 2015년 칩시다. 병이었는데 완성시켰어. 2017년에. 완성됐지만 이 갑자기 완성된 2019년에 정한테 넘어갔어. 그럼 완성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됐다면 어떻게 변경됐냐?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어. 정한테. 그럼 얘한테 쫓아가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채권적이기 때문에. 이 물권적이라면 얘한테 등기 청구가 가능하지. 채권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3자가 악의의 3자야. 선의 악의 제3자 놀할 필요 없어. 악의의 3자한테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이라는 건요. 저 토지는 A라는 사람이 20년 전에서 시효가 완성된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던 악의의 3자 매수한 것도 등기 청구가 안 돼. 악의의 3자한테도 안 된다. 그렇지만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제취득시효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2차 취득시효는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이건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뭐예요? 넘어간 날로부터 2019년에 넘어갔어. 완성은 2017년이 됐는데 완성된 후에 미처 등기를 내지 못했는데 바뀐 거야. 2019년에. 그러니까 얘한테 쫓아가서 다시 몇 년이 되면 2039년이 돼버리면 취득시효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자한테 바뀐 날로부터 또다시 20년이 흘러버리면 2039년이 되면 그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재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야. 2019년을 1년으로 해서 또다시 2039년이 되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가능하다. 그런데 완성된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어요. 넘어갔다가 2021년에 어떤 이유인지 2021년에 다시 병한테 돌아왔어. 완성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복귀되면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면 이제는 쫓아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등기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야? 누구한테는 계속? 누구한테는? 완성 소유자 병한테는 늘 살아있는 거야. 얘한테만은. 복귀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식 질문이 나올 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얘가 또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3자가 정의라는 사람이 완성된 소유자한테 매매를 적극 가담하고 권유하여 이 단어 나왔어요. 또 제3자가 이전한 3자가 완성 소유자한테 가장 매매하여 통정 허위 표시하여 얘들 다 뭐야? 다 무효야. 이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완성된 점유자 A는 얘를 대의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말소시켜버리고 이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응? 이 정도만 가지면 거의 골라내야 돼, 이렇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보려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자, 뭘 보려고 그러냐면, 나머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거의 노스쿨 수준이고, 온전. 이 정도 볼 줄 알면,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다 밑에 있어, 지금. 그 밑에 다 있는 얘기들인데, 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교재 318쪽에 쟁점 1번에 도표 3번. 도표 3번 또 별표. 점의 승계니 지. 그 별표 치셔야 돼. 별표 2개. 도표 찾았나요? 예, 318쪽 심화학습 쟁점 1번 맨 처음에 있는 도표 똥을 3번. 점의 승계니 지. 요거 중요하다, 요거. 4년 전인가 요 문제 잘못 내갖고 또 역시 복수 정답을 다 마련해줬죠. 모두 정답 처리했나? 그때 복수 정답인가? 잡아보세요. 말로 먼저 쓸 줄 알아야 돼, 말로. 자, 내 앞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A라는 사람이 점유했어요. A가 점유자야. 점유하고 있다가 이 점유를 B에게, 야, 이거 내가 개간해서 쓰던 땅인데 나 서울로 가니까 그거 네가 대신 써먹어. 고구마 심고 감자 심으래요. 산 비탈에 있는 땅 한 500동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점유를 승계시켜 준 거야. 승계시켜 줘서 지금 B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뭐라 부르냐? 이 사람은 지나간 전 점유자. 전 점유자라고 이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한테 이 점을 승계받아서 점유하면 현 점유자. 전 점유자, 현 점유자를 불러요. 그 얘가 농사 짓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측량했어. 이 땅이 옆집에서 옆집 땅을 측량했는데 이 토지가 거의 대부분이 A가 아니라 갑의 토지임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소자 나타난 거예요. 소자 나타나니까 측량 결과 B씨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이 내 땅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측량 결과 땅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땅을 소유권의 토지 반환을 요구했어. 이때 현 점유자 B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 또는 승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한 곳은 7년밖에 안 되지만 전 점유자 A씨가 점유한 게 21년이야. 그럼 합쳐서 몇 년이 되는가? 합쳐서 28년. 나 28년 점유해서 취득시효야. 된다 안 된다? 된다. 현 점유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나만의 점유 주장하면 7년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 전 점유자 점유 기간을 합산해서 승계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점유자가 지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버리면 지난 전 점유자의 이 기간을 합쳐버리면 점유의 하자도 그 대신 승계해야 돼요. 그 대신 얘가 21년 점유 합쳐 28년이지만 28년째 점유할 때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였다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개간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여 또 남의 토지를 얘네 아버지한테 임대계약 맺고 이런 식으로 타주였다면 타주도 승계받아서 취소가 안 되는 거지. 기간을 승계하면 뭐까지 승계받아라? 하자까지도 승계받아. 하자도 승계한다. 그런데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의 기간도 승계하고 하자도 승계하지만 지난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승계한다, 승계할 수 없다. 효과는 승계가 안 돼, 효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승계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전 점유자가 이미 20년 완성시켰죠? 완성시켰잖아, 이미. 완성시킨 것을 물려받았어. 그러면 합쳐 28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미 전 점유자가 시효를 완성시킨 후에 점유를 승계시키는 데는 원소자 쫓아가서 직접 20년 추정하면서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완성시킨 전 점유자를 모여서 대의해서 등기 청구해야 돼. 누구 앞으로 등기해달라? 대의해서 A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게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지. 이때는 직접 청구할 수가 없어.
효과는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난 전점유자가 시효를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17년 점유했어. 17년 점유한 것을 얘가 물려받아서 또 점유를 했어. 7년간. 누가 20년을 채웠나요? B가 채웠잖아. 이때는. 전점유자가 17년간 점유하던 것을 7년 전에 물려받아서 또 점유를 시작했다면 20년을 딱 채운 건 누구야? B잖아. 합쳐서 몇 년? 24년. 이때는 직접 등기청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얘한테 몇 년을 주느냐를 봐야 돼. 20년 이상을 준 다음에 점을 승계받았다. 그러면 대의에서 전점유자가 포팅된 다음에 이전 느껴봐야 되고, 걔가 20년 채우지 못하고 현점을 점을 승계받아서 20년 채웠다. 그때는 직접 등기청구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 사례 문제가. 이해되시죠? 그거 이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땅히 없지만 하나 넘기시면 어디다가 하나 적을 거냐면 320페이지 다른 거 뭐 불법에 성립하는 거냐 채무 불이행이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 추상적인 얘기들 그냥 흘리셔. 응? 틀리다가 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글까지 낸다는 것은 여기서 최고 난이도 최상급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야. 40문제 중에서 최상급 난이도 4문제 정도는 어디서 조절되면 거의 틀리는 거야. 아무리 쉽게 배워도. 이해되죠? 그건 논외로 치는 거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맞추면 되는 거지. 말장난 같은 거 너무 옛날 스타일 문제야. 요즘은 뭘 물으면 본질을 정확히 하나. 그걸 중심으로 묻지. 이렇게 어려운 판례까지 있었어. 그런 거 드물어. 그렇지만 이건 중요하죠. 자, 그다음 뭘 필기할 것이냐. 여기 좀 판례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았는지 없어요.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는. 나는 그러면 내가 취득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봐라. 그럼 난 이걸 봐. 이걸 골라.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 왜 이걸 고르냐.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중개사 업무 볼 때 이런 상담을 받아요. 이게 중요해. 왜? 이 취득시효가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는데 일부가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더라. 보통 어떤 데 많이 문제돼 이게. 일부러 청량한 사람은 드물어. 시골에 있는 집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시골집 담장 싸고 살았는데 전부리 땅이가 청량해볼까? 미쳤나? 청량비 비싸요. 청량비가 한 150만, 200만이 나와. 청량이 뭐 10만, 20만 하고 할 수 있는 청량이 아니야. 그걸 왜 해, 그걸요, 괜히. 근데 원튼 원치한테 언제가 되게 많이 문제돼? 수용당하면 문제가 돼. 수용당하면 보상 때문에 각 필지별로 다 청량에 들어가는데 의회 결과 나오는 거야. 여기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뭐로 이렇게 지정돼서 청량에 들어갔는데 빨간 깃발이 이제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집 앞에 텃밭에 비나스 3동을 짓고 오랫동안 써왔어요. 이게 한 100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비나스 반동이 우리 땅이 아닌 게 밝혀지네, 깃발이. 이때 와서 문제되는 거야. 필지마다 다 청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점유한 상태로 경계가 나오면 좋은데 점유한 상태로 경계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다 문제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20년 점유했다는 거지, 내가. 자, 20년이 완성됐는데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어. 일부가. 내 땅이 밝혀졌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점유자가. 내 땅이 아닌 거 밝혀진 원소자 찾아내서 계속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 등기를 내야지 내 땅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시효를 완성시켰는데 남의 땅 내 땅인 줄 일부를 점유해서 완성시켰는데 이게 이행불능이 됐어. 이행불능이 됐다. 이행불능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 왜? 이 토지가 내가 20년 점유한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수용은 뭐다? 수용한 기업자가 수용보상금 지급을 정지요건으로 수용일자에 원시 취득하는 거야. 수용당한 토지에 있는 모든 걸 다 직권 말소시키는 판에 수용당한 토지를 내가 등기 청구할 수는 없잖아. 있는 것도 말소시키는 판에. 등기를 낼 수 없는데 수용당한 거야. 수용일자가 언제냐? 일자 중요해요. 수용일자가 수용한다. 이 토지가 내가 떨어진 게 2018년 4월 25일이 수용일자예요. 수용 다 했어. 등기를 낼 수가 없겠어. 20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게 밝혀졌는데. 그랬을 때 이 점유자가 과연 이 대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대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 이 점유자에게. 이 대상 청구권이 뭐예요? 수용보상금. 이 소용보상금을 이 300평은
내가 20년 점유했다. 내가 점유한 300평은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보상금 주지 말고 수용보상금을 나에게 지급해달라. 20년 완성 나에게 지급해달라. 주장해서 점유자가 수용보상금 받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걸 대상청권이라 불러요. 점유자가 하여금 가져갈 수 있게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20년 점유한 사람이 비록 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20년이 완성됐다면 수용보상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느냐. 판례는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그래요. 이제 많이 늘었어. 탁 치는 순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직도 정체를 모르십니까? 제 정체를. 판례는 이 한 가지를 해결한다. 이행 불능전에. 이행 불능전에. 여기서 이행 불능전이라는 것은 수용 일자가 이행 불능이야. 수용 일자에 원시득하는 거야. 관공서가 기업자가. 수용 보상금은 9월 달에 지급하더라도 수용 보상금 지급하는 날짜에 원시득하는 게 아니야. 관공서가 수용 기업자가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요건으로 수용 일자에 원시 취득하는 거야. 수용 일자 전에 이게 이행불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2018년 4월 25일 이전에 얘가 등기 청구했어. 등기부상 이만큼 땅이요. 이 등기 소유자 찾아서 얘한테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 내주나요? 안 내주나요? 안 내주지 얘가. 그럼 뭐 해야 돼? 소송 들어가서 지금 20년 취득 시 완성했다는 등기 청구 소송. 이 소송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지방법 판례가 났는데 항소하면 고등법원 가면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면 6개월, 2년이 걸릴 수도 있어 이게. 너 등기를 청구했어. 4월 25일 전에. 등기를 청구했고 수용보상금은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 수용보상을 앞늘 잡아놓는 거야. 지금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이 수용보상 아무한테 주지 말아라. 공탁 맡겨놔. 이 소송 결과 보고 찾아가게. 2년 뒤에 이겼네. 취득시효 인정한다. 그러면 이 수용보상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점유자가 수용보상 땅 주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등을 청구했느냐? 이행불능이 된 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 등을 청구했냐면요. 4월 25일 이후에 등을 청구했어. 그때 가서 등을 청구한 거야. 수용 일자 떨어진 후에 등을 청구한 거야. 땅 주인한테. 그러면 이 등을 청구했다면 취득시 인정받더라도 수용보상금 받아갈 수 있다? 받아갈 수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교훈이 뭐야? 내가 땅이 좀 있어. 뭐 조상님 땅이든 부모님 땅이든 뭐 농지도 좀 있고 시골 터도 있고 뭐 임야도 있는데 막 수용된대. 뭐 산업단지로 뭐로. 그러면 측량 좀 해봐. 대부분 언제 측량이 돼요? 수용이 떨어진 다음에 측량이 들어간다고 얘들이. 그때 가서 뭐 점유 상태 밝혀지다 소용없어 그거. 수용보상 못 받아가. 이미 수용 일자 떨어졌잖아. 수용한 기업자가 수용 일자를 떨어뜨리고 나서 필지별로 측량 들어가지 수용 일자 전에 측량 안 한다고. 그때는 내가 내 땅 상태 어떤지 모르잖아요. 야 여기 수용될 거래. 산업단지는 뭐 지정돼서 30만 평이 수용될 거래. 내 땅이 거기 3,000평이 있어요. 그럼 측량해봐야 돼. 측량했더니 내가 점유한 상태에서 일부가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지면요. 그럼 빨리 그 집원 찾아서 그 등기부 소유자한테 일단 등기청부터 먼저 해야 돼. 뭐부터? 소송은 늑대내도 내용증부터 보내야 돼. 내용증이라도. 등기 청구했잖아. 측량 결과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나 20년 점유했다. 소유사로. 등기돼달라. 일단 그것부터 보내놓고 봐야 돼. 그래서 수용일자가 떨어지면 이제 이 다음에 천천히 다퉈서 취득시 인정받은 수용보상 받아갈 수 있지만 수용일자 떨어진 후에 측량해서 점유 상태로 안 나왔어. 그거 등기 청구해봤자 소용없어. 딱 한 가지만 갖고 결정하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대부분 점유 취득시효 20년이랑 원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경우 많이 문제가 돼. 대량적으로 수용될 때 측량이 많이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도면대로 그 상태가 안 되는 경우 참 있어요. 이거 효과가 많이 있어, 이게. 이게 특히 심한 지역이 현재 점유 상태랑 등기부상 지적도 임야도에 있는 경계 상태가 많이 일치하지 않는 데가 경주 지방이 그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오산이 많이 그랬다 그래요. 왠지 몰라도. 자, 어쨌든 요 하나만 결정하겠다. 전이냐, 후냐. 요거 꼭 기억하시오. 나머지 얘기들은 뭐 그게 볼 건 문제 없어요.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공동소에서 공유 관련되는 거, 사례 문제 중심으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좀 상세히 보고 거기가 시험에 나오니까
용의물건에서 법정이상권 한번 도전해야지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봐야죠. 네, 그런 거 위주로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